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43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샤였습니다. 옆에 물 끓이고 있는데 컵라면 먹으려고 물 끓이는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커피 먹으려고 미리 물을 좀 끓여 놓고 있습니다. 취 소리가 나나? 쉬... 들려요? 내가 너무 바로 옆에다가 끓이고 있어. 무서워. 씨. 무서워. 좀 옆으로 좀 옆으로 좀 가라. 네, 안녕하세요. 네,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 돌아왔습니다. 날 뒤지게 덥습니다. 나만 더운가? 진짜 더워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밤 되면 또 이렇게 약간 가을 날씨처럼 선선하긴 합니다. 좀 날씨가 좀 괴상해. 낮에는 정말 습하고 더운데 밤 되면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게 가을인가? 싶은 정도로. 지금 제가 언제 녹음하고 있냐면 7월 6일 목요일날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한 차례 왔다가 지나갔는데 다음 주쯤에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게 목요일날 녹음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기운이 좀 있어서 지금 기운이 날 때 하려고. 제가 이제 바쁘진 않거든요. 진짜 안 바빠요. 근데 몸이 정말 저질이야. 체력이 저질이라 솔직한 얘기로 진짜 막 강의하고 오면 거의 뻗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시체놀이 하기 바쁜데 날도 더우니까 이게 더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제는 명륜진사갈비 가갖고 좀 고기도 좀 먹고 그랬는데 또 이제 배부르니까 또 처져. 아니, 고기를 먹어서 원기 회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배부르니까 또 처지고. 난 이제 몹쓸 인간인가 봐. 제가 지금 체력적인 관리도 안 되고 해서 좀 기운이 날 때 녹음을 좀 해놓자. 왜냐면 또 이제 기운이 없고 녹음하기 싫을 때 억지로 녹음하면 또 이게 좀 퀄리티, 물론 원래 퀄리티가 그지 같은데 이제 더 그지 같을까봐 그래도 좀 정상적일 때 녹음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지금 목요일날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이미 강의를 하고 왔는데, 참고로 오늘 세차도 하고 왔어요. 손세차하다 죽는 줄 알았어. 햇빛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늘막 있는 데서 세차했는데도 역시 이제 세차도 기운이 나야 되겠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세차도 못하겠어. 이제 어떡해. 나 이제 큰일 났네. 제가 요즘에 좀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있었냐면, 또 날파리가 또 오지게 날아다니네요. 이 양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번에 그 양반은 아닙니다. 지난번 그 양반은 제가 잡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 그 양반은 아니고 또 새로운 아이겠지.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많으면 이거를 삭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 걸린대.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제가 화를 분출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서 화를 막 꽁꽁 참는 건 아닌데, 제가 원래 이렇게 화가 좀 별로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남들 보기에는 너 원래 화 많았어, 이럴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이 짜증을 내긴 내는데 이제 많이 내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이미지 관리도 좀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번에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 비가 좀 많이 왔었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어떤 분이 우산을 확 밀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산을 밀치고 갈 수 있죠. 있는데 약간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 왜냐면 이게 약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세게 부딪히니까 우산이 휙 돌아갔거든요. 그럼 보통은 옛날 같으면 참 매너 없는 인간이네. 여자분이었어. 또 여자분이었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하필 또 여성분이었어. 근데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딴 때 같으면 참 매너 없네, 그지 같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지나갔을 텐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뭐 그렇다고 이제 욕을 한다거나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악한 생각들이 막 나는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 죄를 짓는 경우 많잖아. 근데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내가 원래 착한 놈은 아닌데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게 되지? 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또 며칠 전에는 어저께인가? 이제 운전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할 때도 욕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막 갑자기 끼어들거나 뭐 해도 좀 약간 크럭션도 잘 안 누르는 스타일이고, 약간 좀 새님처럼 운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막 거칠게 막 운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진짜예요. 저 새끼 또 어디서 구랄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제가 이제 어지간해서 욕도 안 하고, 그냥, 아이씨, 그냥, 에이씨, 뭐 이 정도만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저께인가? 그, 제가 주차를 하려고 비상등을 켜놓고 비상등을 이제 그 도로였어. 도로였습니다. 도로에서 이제 비상등을 켜놓고 이제 주차하려고 이제 주변에 있는 차를 좀 보내고서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흰색 소나타야. 아직도 기억이 나. 사실은 제가 조금 욕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근데 분명히 깜빡이를 한참 끼고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주차하려고. 이제 앞차가 좀 가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그 사이에 좀 제대로 평행 주차하려고 이제 깜빡이 끼고서 한 5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차가 분명히 내가 주차하려는 걸 알았을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뒤에 차가 빵빵 됩니다. 막 엄청 빵빵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라 이거죠. 앞으로 가라고. 분명히 내가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해서 혹시 우회전을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회전 차선이니까 보통 이 갓길 차선이. 그래서, 그럼 내가, 좀 미안하더라도 좀 한 바퀴 돌아서 와야겠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좀 비켰어요. 비켰는데, 내가 비켜서 앞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양반이 내가 될 자리에 와고 확 되는 거야. 진짜로. 딴 때 같으면 이제 참아요, 제가. 진짜, 이 날파리가 나를, 능멸하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순간 스팀이 빡 받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참을 째려봤어. 막 레이저로 막 이렇게 인상을 빡 쓰고 째려봤는데, 이 양반이 안 내려. 안 내려요. 그래서, 에이씨, 또 그냥 내가 참, 욕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막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이 양반이 시선을 회피하고 안 내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갔어 내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냥 갔습니다. 상정하기 싫어서 괜히 또 뭐 이렇게 한문철의 블랙박스 이런 데 나올까봐 또 무슨 내가 나쁜 놈으로 나올까봐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욕을 안 했거든요. 욕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딴 때 같으면 제가 이제 다 그냥 넘어가는 건데 제가 다른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욕을 받을 정도 있어. 그러니까 뭐 흔한 얘기로 F로 시작하는 욕을 손가락 욕을 이렇게 창가로 누가 젊은 애가 막 손가락을 내놓고 막 하는데 내가 이제 쌩까고 무시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그 남이 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좀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날이 더워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날이 덥고 습하고 하니까 괜히 이제 별거 아닌 건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뭐 내가 주차하려고 하는 거를 누가 새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기분이 좀 많이 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속에서 나쁜 마음이 또 막 드는 거야. 근데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인간 쓰레기구나. 나 스스로가 느꼈지. 나는 정말 죄인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도 다 착하게만 살았습니까? 아니, 누구나 그런 마음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행동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참 이제 영화 한 편을 찍는 거지. 내가 이제 딱 이제 나가서 눈을 째려보면서 갑자기 또 이제 3단 옆차기를 한다든가 갑자기 뭐 이제 범죄도시 3탄처럼 뭐 마동석이 돼가지고 뭐 한 방에 주먹을
뭐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너무 미우니까. 근데 또 그 양반이 안 내려. 아, 진짜 안 내려요. 분명히 자기가 주차하려고 차를 대서 이제 어디론가 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내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렸겠지. 나중에 내렸는데 어찌 됐든 요즘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좀 난다. 화가 좀 난다. 그래서 지금 커피 한 잔을 먹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났네.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또 화나네. 또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야, 씨, 네가 인간 쓰레기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저 인간 쓰레기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나는 쓰레기이고 죄인인데 뭐 착한 척 할 생각은 없어요. 착한 척 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예전에는 좀 참고 넘어갔던 것도 이제 나이 들면서 왜 이렇게 되나 막 좀 화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좀 상태가 더 안 좋아지네. 자, 오늘의 커피는 뭐냐면 이 학원생이 준 커피예요. 학원생이 준 커피인데 이제 자기네 동네에 뭐 괜찮은 카페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심심하다고 이 커피를 사다가 이제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이제 종강하시는 날 이제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이제 나 혼자만 먹으면 좀 너무 미안스러우니까 이제 다 같이 나눠도 먹고 또 제가 이걸 또 다른 클래스 수업할 때도 이미 먹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이 하기 전에 이미 몇 차례 먹었는데 이게 받은 지가 좀 됐는데 어차피 이게 아나 에어로빅 커피라 시간이 좀 지나도 맛이 잘 나와요. 맛이 잘 나옵니다. 맛이나 향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번 또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거가 이제 카페 이름이 커피 사냥꾼이래요. 커피 사냥꾼. 옛날에 그 도시의 사냥꾼이라고 하는 시티헌터죠. 네, 만화가 있어서 저한테는 이 사냥꾼이라는 그 어감이 상당히 좀 이제 약간 좀 뭐 좀 그냥 좀 거시기해. 거시기해. 상호가 커피 사냥꾼인데 참고로 저희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고요. 이제 학원생이 사갖고 온 거예요. 학원생 사갖고 왔는데 이제 여기가 커피가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싼 것도 아닙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커피 사냥꾼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커피 가격 아메리카노 3,000원, 산미 있는 거는 3,500원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빈을 또 팔아요. 자체 로스팅을 해서 이 인터넷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판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이 이 사이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 쪽에는 안 나와 있어. 커피 사냥꾼 라이언스 커피 로스터즈 노영준 대표. 이분이 이분 아닌가 본데? 다른 분인가? 이분 누구야? 잘 모르겠네요. 네, 뭐 여긴 아닌가 보다. 뭐 하여튼 뭐 커피 사냥꾼이라는 이 인천 쪽에 있는 부평구 갈산동 몰라. 잘 모릅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는 바 없습니다. 뭐 이제 뭐 지인도 아니고 전혀 몰라요. 그냥 이제 학원생들이 이런 커피를 구해다가 갖고 와서 종종 많이 먹어요. 제가 이제 일일이 방송에서 리뷰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여기저기 주워 먹으러 많이 댕깁니다. 진짜 많이 먹으러 댕겨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잘 모르는 카페 거 갖고 오셔서 같이 먹는 경우도 많고 뭐 이제 빈을 갖고 오셔서 로스팅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일일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원래 그런 걸 다 다루면 좋은데 게을러 갖고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일단 이 커피 사냥꾼이 이제 로스팅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이 날파리 잡아야 되는데 정말 상당히 신경 쓰이네요. 이게 지금 200g인가? 250g인가? 이게 몇 g이야? 이게 250g에 한 3만원? 네, 3만원. 한 200g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0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3만원. 네, 사왔다고 저한테 들었습니다. 일단 커피 이름이 여기에 써있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추정컨대, 이게 콜롬비아 커피인데, 이게 딸기 맛이 나거든요? 그 스트로베리라고 검색해보면, 콜롬비아 스트로베리로 검색해보면, 이 콜롬비아 스트로베리 커피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뭐냐 엘파라이소 스트로베리도 있고 핑카라 에스메랄다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커피다라고 찝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스트로베리가 가양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거의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그 뭐야 무산소 발효 커피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제품 표기에는 콜롬비아라고만 써 있지 이게 어떤 커피다라고 디테일하게 풀 워딩이 써 있지가 않습니다. 뭐 스트로베리 잼 스타일이다, 뭐 콜롬비아 엘칸토 허니 스트로베리다, 뭐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여기 써있질 않아요. 써있질 않아서 이게 어떤 원두를 사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라 에스메랄다 생두 같은 경우에 이게 GSC에서 1kg에 한 5만원? 네, 1kg에 5만원 정도로 그때 예전에 기재가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볼까요? 콜롬비아 콜롬비아 스트로베리 생두 검색해보면 콜롬비아 핑카라 에스메랄다 아나에어로빅 허니 정도가 좀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일단 로스팅 된 거는 이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파는데 200g에 24,000원, 그러니까 배송비 포함하면 3,000원 붙으니까 한 27,000원. 그러니까 100g당 거의 뭐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싼 건 아니죠. 네, 싼 커피는 아닌데 일단은 그런 류의 커피이지 않을까. 그럼 일단 핑카라 에스메랄다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핑카 콜롬비아 핑카 라 에스메랄다 핑카라 에스메랄다 스트로베리. 네, 어디 있냐? 생두가 어디 여기 뭐 다 로스팅 된 것만 나와 있네. 콜롬비아 GSC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제 5만 원 지금도 있네요. 전에 이제 세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세일가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일단은 라 에스메랄다 아나 에어로빅 허니 스트로베리로 써 있고요. 이게 농장주는 세자르는 전통적인 커피 농장을 관리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라 에스메랄다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돼 있습니다. 일단 이 농장 정보와 가공 방식이 아나 에어로빅 허니 스트로베리라고 써 있어서 뭐 디테일하게 어떻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 써 있기로는 잘 익은 커피 체리를 수확하고 딸기와 함께 72시간 동안 무산소 발효를 해서 펄핑을 거치고 딸기와 함께 베드 위에서 같이 건조한다. 이거 뭐야? 거의 뭐 이건 딸기를 갖다 부은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딸기 향이 엄청 납니다. 실제로 딸기 향이 대놓고 나는데 자 요걸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좀 식었으니까 다시 좀 끓이고 끓는 동안 원두를 조금 소분해서 하리오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0g만 해도 되겠죠? 아니면 15g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아까우니까 뭐 나만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도 좀 먹여봐야지. 자 일단 15g만 네, 15g을 갈아서 200을 내려보겠습니다. 안돼! 안돼! 네, 16.5. 아유, 마이크 계속 치고 있어. 자, 요거를 또 잘 접어서, 잘 접어갖고, 네, 밀봉을 잘 해서, 자, 요거를 이제 갈아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체인지 게타 온. 네, 갑자기 제가 게타 로봇을 불러봤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원두를 갈게요. 어디 갔어? 뚜껑 어디 갔어? 아유, 집에서 원두 갈면 참 냄새는 좋은데 이 뒷정리가 너무 힘들어요. 막 일단 뭐 미분도 뭐 원두가루 날리고 또 사방에 원두가루 튀고 그래도 뭐 커피 먹을 때 즐겁지. 근데 요거 먹고
또 개소리를 좀 할게요. 커피 한 잔은 먹고 워밍업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분쇄합니다. 아싸. 아싸. 자, 다 나왔나요? 자, 흔들어 주세요. 자, 흔들어 주시고 커피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 더워. 더워. 이 날파리가 나를. 자, 하리오로 마셔보도록 하겠고요. 하리오 필터지를 준비해서 준비. 참 여름이 너무 힘든 것 같아. 모기, 날파리, 초파리. 정말 나 여름이 정말 싫어. 그냥 가을이랑 겨울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름이 있어야 또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요거를 잘 올려놓고, 자, 오늘 커피를 제가 2가지 정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잘 털어야 돼. 이게 안쪽에 원두가 많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자, 일단 분쇄된 향 자체에서 딸기 향이라기보단 되게 시큼한 향이 많이 납니다. 근데 딸기 향처럼 단 향도 있어요. 이게 약간 이 상태로 맡을 때는 약간 리치피치가 아니라 트로피칼 넥타? 약간 열대과일 향처럼 약간 그런 향이 납니다. 근데 이제 막상 먹으면 이제 본연의 딸기 맛이 많이 나요. 여기 생두에 대한 소개도 있지만 대놓고 딸기를 넣어서 이제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절인 커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 아나에어로빅류가 이렇게 과일을 같이 균제와 함께 같이 넣어서 발효를 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딸기와 함께 베드 위에 건조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딸기는 건조시켜서 먹나? 슬라이스 쳐서 드시나요? 자, 일단 커피부터 마셔보겠습니다. 0점 잡고, 발뮤다 스타일의 전기 포트로, 물론 짝퉁이에요. 짝퉁. 제가 이제 정품을 쓰고 싶은데 정품이 너무 비싸가지고. 발뮤다 이 정품이 얼마지? 자, 요즘에 발뮤다 스타일 똑같이 이 중국제 짝퉁 제품들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제가 요거 산 것도 이 발뮤다 디자인인데 짝퉁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포트를 붓고 있습니다. 쉬. 어우씨. 날파리. 어우 쉣. 날파리 이럴 수가. 날파리 잡았어. 날파리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자, 이제 물을 붓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200까지 200까지 추출해 볼 생각이에요. 자, 이게 조금 이제 로스팅한 지 지금 일자가 좀 돼서 스테어를 하지 않고 물줄기만 조금 천천히 부어서 그냥 천천히 내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거품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3패가 좀 됐긴 한데 그렇게까지 산화가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받은 지가 거의 한 2주? 한 2주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품성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좀 갈 때예요, 갈 때. 맛이 갈 때.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시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딱 똑같이 이 제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트로베리 향이 나는 콜롬비아 커피라고 이제 추정을 해서 먹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제품에 정확하게 라벨에 써 있질 않아요. 그냥 커피 사냥꾼 콜롬비아라고만 써 있고, 교육생이 무슨 커피인지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안 써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써 있었는데 본인이 못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방송 아시겠지만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그 부족한 맛이 또 제 컨셉 아니에요? 네, 완벽할 수도 없고 내가 완벽해서 뭐 할 거야? 네?
근데 완벽해서 뭐 할 거냐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인생을 디테일하게 설계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갈라고. 제가 요즘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화가 좀 많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소원이 곱게 잘 살다가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을 오래 살아서 뭐 합니까? 물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는 있는데 굳이 70, 80대까지 뭐 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많이 얘기합니다. 좀 적당히 살고 한 60대 때 가면 딱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서운해 하죠. 그런 얘기 하면 서운해 하는데 그냥 제 생각이 좀 그래요. 왜냐면 살아봐야 인간이라는 게 맨날 죄만 짓고 사니까 뭐 좋은 일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커피를 마셔볼 건데 아씨 더운 날 뜨거운 걸로 먹으려니까 진짜 힘드네. 에어컨을 틀었는데 문을 닫아놨어. 방문을 닫으니까 에어컨 효과가 안 나. 자, 마셔보겠습니다. 대놓고 딸기 향이 확 나네. 그러니까 딱 누가 먹어도 얘는 딸기 향 커피인데요? 라고 느껴질 만큼 맛 자체는 상당히 라이트한 산미 플러스 바디감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좀 확실히 일자가 좀 돼서 그런지 묵직하고 쓴맛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 주고 있어요. 약간 홍차 계열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홍차에다가 그 딸기 향 같은 게 첨가되어 있는 그런 음료 딱 그런 느낌.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콤부차도 있지만 그 요즘에 그 제로 음료들 보면은 그 얼그레이 티에다가 막 다양한 향신료 첨가돼 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도 잠깐 뭐 먹어보고 했던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처럼 딸기 차 같은 느낌이 나요. 괜찮아요, 맛이. 좀 날이 며칠 좀 지난 건 있는데 그래도 맛이라고 하는 게 잘 나타납니다. 분쇄도가 조금 좀 가늘게 갈렸나? 좀 굵게 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이게 그 쌉싸름한 맛과 텁텁한 맛도 살짝 있는 것 같아서 분쇄도를 살짝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살짝 이렇게 좀 굵은 쪽으로 돌려놔야겠네. 자, 지금 제가 먹은 게 콜롬비아의 이 스트로베리 아나에어로빅류 커피입니다. 정확한 제품의 워딩은 모르겠는데 보통 이 커피 스타일이 딸기나 딸기 시럽 그런 요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딸기 잼 뭐 요런 거와 비슷한 뉘앙스를 연출하는 요런 컨셉의 커피입니다. 그냥 요런 커피들도 있다. 왜냐면 뭐 제 방송 듣는 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류의 커피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거 교육생들한테 이 커피를 가져가서 이제 시음을 했었습니다. 같이 마셔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학원생들이 그러죠. 여기 뭐야? 막 이제 막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자주 먹던 커피지만 이런 류의 커피를 접해보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죠. 뭐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구용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커피도 있다. 맛을 떠나서 요즘엔 이런 커피가 또 사랑받고 관심받는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뜨거, 뜨거, 뜨거. 그러니까 뭐 사실 먹어보면 처음 먹을 땐 신기한데 몇 차례 먹다 보면은 또 뭐 그렇지도 않아요. 뭐 모든 게 처음이 생소하지 몇 번 하다 보면 에이 뭐 또 그러려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 아까 전에 이 발뮤다 이 전기포트 얘기했었는데 정품이 얼마인가 볼까요? 비쌀 텐데 아시겠지만 이 발뮤다 제품이 일본 제품인 건 아시죠? 네, 발뮤다 발 이름도 신기해. 발뮤다 전기포트 토스터기가 좀 유명했는데 이 발뮤다 더 팟이 13만원. 그러니까 거의 이제 13만원대에서 15만원대입니다. 어우, 비싸. 일단 비싸요. 지금 제가 이 산 거는 요거 2만원짜리인가? 중국산.
짝퉁. 근데 잘 돼. 뭐 상관없어. 제가 여기다 온도계도 달았거든요. 이 발매다에다가 구멍 뚫어갖고 온도계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온도도 볼 수 있어. 뭐 어때? 뭐 2만 원짜리 쓰면 어떻고 15만 원짜리 쓰면 어떻고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이제 온도 조절 기능은 없습니다. 얘는 온도 이제 2만 원짜리 온도 조절 기능은 없고 25만 원짜리는 있나? 발뮤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걸 이 정품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이거 카페쇼 같은 데 가서 한번 써봤었는데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납득은 잘 안 가요. 아니 어차피 물 끓이는 건데 이거를 뭐 15만 원 주고 끓이나 2만 원 주고 끓이나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카페에서는 이제 멋스러움을 연출해야 되고 아 우리 카페 좀 있어 배 뭐 이런 취지면 내가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뭐 사실 그렇게까지 이걸 써야만 커피가 맛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디자인이 중요한 것도 있죠. 이게 뒤에 이제 꼬다리에 이제 불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 2만 원짜리도 불 들어옵니다. 아직 포세트 안 꽂아놨구나. 얘도 들어와요. 예쁘게 잘 들어오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제 댓글이 달려 있어서, 댓글 소개하고, 오늘도 커피 기사거리 있으면 소개를 해보고, 이제 지나가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댓글, 우리 탈출무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탈출무님, 그래도 매번 게시판에 이렇게 사연도 올려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저한테 힘이 좀 많이 됩니다. 진짜로. 사실 댓글이 있어야 이 청취자들과의 어떻게 보면 좀 피드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뭐 실시간 소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이제 저의 개소리지만 방송을 어떻게 듣는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뭐 개선할 부분도 있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물론 대부분 뭐 꾸준히 잘 들어주고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뭐 댓글 안 달아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항상 감사하죠. 조회수가 그래도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감사해요. 뭐 제가 이걸로 뭐 큰 돈 벌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저도 이제 배운 게 많거든요. 뭐 어떤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나 이제 트렌드한 것도 조금 깨달은 부분도 있고 정보를 찾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강의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탈출무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방송 긴 게 좋은데 짧은 게 좋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 기분 히히 한가할 때 일하면서 듣는데 저는 그게 즐겁더라고요. 그렇지만 건강이 최우선이시니 식사 꼭 잘 챙겨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면 요리를 좋아해서 여름엔 더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기운이 딸리는 기분이긴 해요. 근데 더우니까 이것저것 해먹기는 귀찮고 그렇네요. 저번 주에는 약속이 있어 연남동에 다녀왔는데 거짓말 안 하고 세 걸음에 하나씩 카페가 있어서 새삼 놀랐습니다. 어떤 곳은 웨이팅을 하고 어떤 곳은 한가하고 보기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이에요. 쉬는 날 시간 보내는 거라 그랬는지 아메리카노 5,500원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커피는 안 비싸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요? 디저트가 너무 비싸서였을지도요. 평일엔 1,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주말엔 가족들과 7,000원짜리 커피 마신다는 이야기가 이해도 돼요. 너무 더워서 정수리에 불 날 것 같은데 밖에서 엄청 웨이팅 곳이 있어 찾아보니 계절 과일에 수플레 팬케이크 하는 곳이었어요. 어이씨 날파리 죽었다. 날파리 한 마리 잡았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수플레 팬케이크 하는 곳이었어요. 무려 팬케이크 18,000원, 뭐야? 18,000원이요? 그래도 인스타용으로 가기 좋은 곳이겠죠? 원래도 웨이팅해서 어딜 가는 편이 아니라 이 더운 날 대단하다 싶었어요. 정작 가게들은 잘 되는 만큼 오르는 인건비와 전기세 등등 감당해야 되니 사정은 다 비슷하려나요? 저도 9,800원 정도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또 찬찬히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인건비 오르는 거에 절대 반대하지 않지만 모든 폭이 크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길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지금처럼 방송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도움은 못 드리지만 늘 응원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많이 덥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고기 꼭 드셔요. 네, 감사합니다. 히히. 아, 땡큐. 아,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진짜 힘이 납니다. 내 방송을 잘 들어주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좀 외롭지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제가 혼자 녹음하잖아,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그 우리 같이 녹음하는 뭐 주민님이나 볼매님이나 뭐 김원이나 뭐 이제 다양한 친구들하고 같이 녹음했는데 이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혼자 녹음하다 보니까 좀 솔직히 좀 외롭습니다. 혼자 떠들어야 돼서. 물론 좋은 점도 있죠. 눈치 안 보고 혼자 개소리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이제 뭔가 외로운 거야. 외로워서 약간 이제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죠, 때로는. 근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기운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 긴 게 좋냐, 짧은 게 좋냐에 대해서 이제 탈출무님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뭐 사실 제가 원래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싶으면 짧게 하는데 그냥 요즘 기운 딸려갖고 그냥 좀 뭔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웨이팅하고 이런 얘기 써주셨는데 제가 이 지난주였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였나? 그 와이프가 어떤 그 어디야? 순댕이네 얼큰 칼국수였나? 이게 뭐 3대 천왕도 나왔었던 거기 칼제비가 먹고 싶다고 여기를 갔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제가 다시 검색해 볼게요. 상호가 기록이 안 나네. 여기 다녀온 에피소드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순댕이네 얼큰 수제비. 이게 지금 이 금천구 시흥 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쪽 동네는 거의 뭐 잘 갈 기억이 없어서 잘 몰라요. 이 동네 잘 모르는데 여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도 그냥 공용 주차장에 대놓고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걸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웨이팅이 장난 아니에요. 웨이팅이 장난 아닌 게 뭐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느냐 그게 아니라 회전율이 되게 안 나와요, 얘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손님이 바글바글한 건 아닌데, 제법 있는데, 이 손님이 빨리 안 나가는 것도 있고, 홀 회전율이 되게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1인 혼자서도 식사가 가능하다 보니까, 혼자서 막 4인 테이블 차지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회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이 주인집 아줌마가 그러니까 뭐랄까 많이 팔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많이 팔 생각이 없어서 딱 팔 만큼만 팔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회전율 자체가 느려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 기다리는 데만 1시간 20분이 넘었고요. 20분이 넘었고 들어가서 시켜서 나오는데도 또 시간이 걸립니다. 한 15분 걸려요. 한 15분. 그러니까 총 먹기까지가 1시간 35분이 걸렸죠. 그러니까 제가 웨이팅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웬만한 맛집 가서 2, 30분 서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딴집 가요, 딴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먹고 싶은데 갔다가 사람 많다? 그럼 딴 데 갑니다. 그냥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 더운 날 거기서 아우 1시간씩 기다리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집은 이제 사장님 자체가 좀 약간 그 여유도 있으시고 뭐 많이 팔려고 장사하는 집이 아닌 것 같아. 물론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저는 약간 이 조미료 우리 흔한 얘기로 다시다 이런 맛이 감칠맛이 엄청 잘 나서 맛있었지만 그냥 뭐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제비가 수제비고 칼국수가 칼국수지 뭐 이세장 칼국수가 아닐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었는데 일단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회전율 자체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다시는 안 가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탈출무님도 이 웨이팅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디에 가든 기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커피도 그래요. 커피도 뭐 맛집이라 그래도 엄청 기다린다. 그러면 그냥 딴집 가요. 뭐 그 커피가 그 커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좀 남의 카페를 좀 요즘 잘 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프랜차이즈만 가서 싸구려만 먹고
왜냐면 뭐 맨날 로스팅해서 직접 먹으면 되는데 굳이 뭐 이 집 가갖고 5, 6천 원씩 주고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드는 것도 있어요. 뭐 그리고 엄청난 만족감을 얻기도 어렵고 원래 커피라고 하는 게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주관적 맛의 어떤 취향과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뭐 어떤 100% 만족을 이끌어가기가 좀 힘들죠. 뭐 커피를 모르는 사람들이면 모를까 또 맨날 밥만 먹고 커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인건비와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탈출무님도 느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가 참고로 제가 유튜브를 좀 잘 안 봐요. 진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 뭐 유튜브 업로드는 합니다만 남의 유튜브를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가 안 되는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나 이미 꽝이야.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 컨셉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학습해야 되는데 그런 거 관심이 없어. 근데 유튜브를 안 보는데 이제 와이프가 가끔 이제 이상한 컨텐츠들을 막 돌려가다 봐요. 그런 이제 같이 보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지나다니다가. 그래서 돈 버는 탐구 생활인가? 뭐 이런 컨텐츠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일반인이 좀 일반 사람들을 이제 취재하고 다니면서 이제 보통 잘 되는 경우 있죠. 제가 최근에 봤던 게 이제 고시원 운영하는 뭐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피아니스트이면서 피아노 레슨 하시던 분이 뭐 고시원 운영하는 내용이라든가 뭐 이제 묘를 이제 사고 파는 부동산 일을 전문화라 하는 젊은 사람이라든가 뭐 이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저는 이 컨텐츠를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내용도 100% 믿지 않아요. 뭐 좋다더라 그러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진짜야? 좋아? 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워낙 사기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뭐 사기당한 건 별로 없어요.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당한 거 이외에는 내가 사기를 직접 당한 건 없는데 제가 사기꾼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커피할 때도 양아치들 엄청 많아요. 제가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시나 여러분들이? 이 양아치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할 때 그냥 당신 빼고 다 양아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에 믿을 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물론 좋은 사람이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나는 좋은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그건 내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내 인간 자체가 성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좋은 사람은 못 보고 맨날 나쁜 사람만 봤을 수도 있는데 이 컨텐츠에서 그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이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높아심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물론 사실일 수도 있고 뭐 약간 오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대놓고 사기칠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잘 되는 사례가 맞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좋은 대학을 간다. 좋은 대학을 간다. 보통 한 학급이나 전교에서 좋은 대학을 가는 사람이 물론 똑같이 공부 많이 하고 과외도 많이 하고 하는데 몇 명이나 되죠? 보통 상위 10%가 안 되죠. 뭐 한 5% 내외가 아마 서울대 가거나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목표에 어떻게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머지들은 도달을 못하죠. 근데 이 특정 성공한 사례만 끄집어 갖고 이거를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 제가 처음에 카페 할 때 장사가 잘 되는 카페만 운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개인 카페 하면서 막 죽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에 송도 말아먹고 나오는 것까지 생각하면 뭐 피를 토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는 다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카페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디야, 뭐 이디야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이제 종합병원 쪽에 있는 이디야에 했다든가 뭐 제가 이제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그때 커피 잔수가 800잔에서 1000잔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디야 이 그 병원에 특수병원 상권에 있었을 때 카페가 이렇게 잘 된다는 걸 알고 다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카페를 차리면 이 정도로 잘 되나 보다 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실제로 장사가 안 되는 카페를 가보니까 그게 이제 중림동이었죠. 원래 제가 이제 이디야에서 이제 흔한 얘기로 이제 바지 사장, 이제 이디야의 이제 총괄 매장 관리자이면서 이제 바지 사장처럼 애들 알바생 뽑고 월급 주고 뭐 이제 수익 다 사장님한테 보내고 뭐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돈은 다 제가 만졌죠. 물론 뭐 돈 슈킹하고 이런 짓은 안 했어. 다 사장님한테 다 드렸는데 왜냐면 사장님이 저한테 돈을 많이 줬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맹점 관리 같은 거 할 때 그 업주들이 이제 오토 매장들을 많이 저한테 맡겼거든요. 그럼 오토 매장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많이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본급은 딱 주는데 여기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셨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카페 계약 맺을 때 인센티브 제공하면 사실 인센티브 거의 받을 일이 없어요. 카페들이 수익성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카페 하다가 인센티브로 뭐 받는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장사 잘 되는 매장 할 때만 인센티브 거의 받았는데 거의 월급에 필적할 정도로 인센티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받았던 거죠. 카페 일을 하는 사람 치고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이 커피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는데 제가 장사 잘 되는 데만 가다가 이제 완전 안 되는 카페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진짜 막 하루 이제 그때 이제 이디야가 아니라 이제 커피니였죠. 그 이제 중림동이었는데 중림동 커피니가 이제 1,500원인가 그랬어요. 아메리카노. 그때가 이제 2011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아메리카노 1,500원에 아마 라떼가 2,000원에서 2,300원이었나? 뭐 원래 2,000원이었는데 2,300원인가 올린 땡 그때쯤인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노는 1,500원에서 1,800원, 뭐 라떼는 2,000원에서 2,300원, 뭐 이제 요 무렵이에요. 요 무렵이었는데 거기 매출이 하루가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그러니까 내가 카페에서 하루에 매출을 300만 원, 뭐 400만 원씩 찍을 때 상상을 못 했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쟤 뭐 한 달에 5천만 원 번데 뭐 배달 위주로 하는데 자리만 잘 잡으면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구나. 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사례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에요. 아마 카페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공감할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적 수완도 좋고 감각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운도 좋은 겁니다. 왜냐면 그쪽 상권 자체가 아주 딱 적합하게 타이밍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보편화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를 보면은 사람들이 나도 고시원하면 되겠다. 야, 저 정도 어려운 거면 나도 감당할 수 있겠다. 나도 고시원 하나 인수해서 고시원 운영해야지. 뭐 나도 카페 배달 위주로 해서 한 10평짜리 카페로 오토 매장 돌리면 한 달에 5천씩 벌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해서 똑같이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런 면에서 이런 컨텐츠가 참 우려스럽다. 물론 그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그걸 일일이 취재를 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좀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실제로 제가 중림동을 인수해서 한 1년 안에 매출을 거의 10배 가까이 띄우긴 했어요. 최소 6배에서 10배를 띄웠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팔고 나갈 수 있었는데, 물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저의 피와 땀이 쏠려 있었습니다. 진짜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막 새벽발 첫차 타고 가갖고 막차 타고 오면서 맨날 밤에 하늘 보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때가 그때거든요. 물론 이제 운이 좋은 거죠. 저는 솔직히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바꿈지 않게 일이 잘 풀려 나가게끔 도와주신 거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똑같이 그런 환경에서 지금 제가 한다고 해서 그때만큼 성공한다고 저는 보장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좀 능력이 있고 잘난 척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지금 이렇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카페를 했을 때도 내가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 1을 투자해서 한 2, 3을 얻었을 때가 있고 5에서 10을 얻었을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1을 투자해서 1, 2도 얻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 말아먹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냥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워낙 다양한 방송 콘텐츠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채널만 돌리다 보면 나오니까 그럼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착각하시는데 물론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조금 염두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탈출무님이 또 이제 글 하나 또 다루셨어요. 커피 맛 괜찮은데? 물도 좀 타갖고. 좀 식으니까 향도 더 잘 퍼진다. 참, 탈출무님이 쓰신 글입니다. 참, 그리고 혹시 이씨 아저씨는 카페 1인을 음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오피스가 카페인데 두 분이 먼저 오셔서 주문하시고 나중에 한 분, 그리고 또 이후에 한 분, 이런 식으로 두 분이 더 오셔서 따로 오시는 분들이 은근슬쩍 자리에 앉으시고 주문 안 하시면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요. 봤죠? 스벅은 사람이 많고 시끄러워서 개인 카페로 오신다면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음료 두 잔만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가서 주문하시라고 말하면 야박해 보일까 싶어. 하루에 커피 여러 잔 마시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잠깐도 아니고 한참을 앉아서 회의 같은 거 하면 입장에서 솔직히 반갑지 않아요. 그래도 결국 말은 안 하고 지나가지만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인 1 음료 이야기 주제로 이야기하셨던 이 기억이 있는데 한 번 더 여쭤봐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마음에 쌓아두면 병 생기니까 1인 1 음료라는 것을 좀 써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경우가 좀 매번 달랐어요, 저는. 이제 어떤 카페는 1인 1 음료를 약간 반강제적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일단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그 송도 커피 리본, 지금도 있어요. 커피 리본이란 카페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업주가 이제 박 사장님인데, 이름은 안 밝힐게요. 네, 성은 박 씨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아합니다. 그 양반을. 왜냐면, 다른 친구들한테는 뭐 박했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잘해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사실 잘해줬어요. 물론 다른 업주들에 비해서 엄청 잘해준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사람이 처한 조건 속에서는 그 나를 많이 배려해 줬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맨날 뭐 인사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싸가지가 없는 거죠. 은혜를 갚진 않았는데 한쪽에는 마음이 있어. 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워낙 인덕을 잘 못 쌓아서 이제 직원들에게 좀 이제 미움도 사고, 왜냐면 이제 말도 좀 직설적으로 하고 좀 뭐랄까 직원들에게 애정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인덕을 못 쌓은 게 좀 아쉬웠지만 그 양반이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호를 가지고 이제 자기 분양받은 상가에서 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커피 리본 할 때 1인 1 음료를 항상 얘기했었어요. 물론 써붙이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 주문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명이 왔다. 그럼 두 명 중에 한 명만 시키려고 하면은 저희가 1인 1 메뉴 매장입니다. 왜냐면 일단 매장이 크잖아요. 매장이 크고 운영비가 많이 든단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테이크아웃 매장 같은 경우에는 둘이 와서 하나를 시키든 둘이 와서 안 시키다가 구경만 하고 가든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어차피 뭐 자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죽치고 있어서 뭐 회전율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이제 중림점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제 프랜차이즈 중림점인데 거의 뭐 개인 카페로 했죠. 개인 카페로 운영했는데 거기가 이제 13평이었어요. 13평. 테이블이 제가 기억하기로 4인 테이블이 안쪽에 하나, 둘, 셋, 넷. 4인 테이블이 한 4개 정도 있었고요. 한 2인 테이블이 한 2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한 7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뭐 소파 형태로 하나 이렇게 있어서 그냥 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이제 7테이블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은 매장 치고는 이제 빡빡하게 이제 테이블을 놨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두 분이 오셔서 이제 은근슬쩍 한 분씩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하기로 저보다 이제 형님들 아닙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거 비즈니스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사무실에서 만나기가 애매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해되는데 이해되기에 앞서서 이 양반들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시켜요. 지들이 알아서. 뭐 예를 들어 나 커피 오늘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유자차라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단골이었어. 그 형님이 이제 저보다 한참 아저씨죠. 그때 제가 중림동 하고 있을 때가 이제 한 36? 뭐 이럴 때였으니까 보통 이제 50대 이제 형님들이니까 이제 뭐 약간 좀 그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약간 사무실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뭐 카페에서 뭐 비즈니스하고 뭐 이게 사람들 소개해주면서 이제 돈 버는 우리 형님들 옛날 인맥 이용해서 이제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좀 친해지다 보니까 그분들도 저희 매장 매출 올려주려고 사람들 끌고 와서 커피 시켜줍니다. 안 먹는다 그러면 유자차라나 뭐 자몽차라도 시켜서 이제 매출을 올려줬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안 먹더라도 시켜주는 거죠. 아니면 음료를 안 먹으면 쿠키라도 시켜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의도적으로 안 시키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좀 음료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솔직히 가서 물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좀 써 붙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분들이 많다면. 좀 그런 거 괜히 속병 앓지 마시고, 저희 매장이 1인 1메뉴 매장입니다. 음료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뭐 꼭, 1인 1메뉴 준수해 주세요. 뭐 매장이 크면 크니까 꼭 해달라고 하고, 뭐 음료가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한 대로 좀 이렇게 좀 꼭 시켜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개인 카페들이 커피가 그렇게 싸진 않을 테니까 보통 3,000원, 4,000원일 텐데 이런 거는 이제 눈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단골도 아니고 하니 그냥 어떻게 해서든 좀 돈 적게 들이고 시간 때우고 비즈니스하고 집에 가려는 그런 아주 양아치들이죠. 저는 이런 사람이 양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잖아. 짜장면 집에 3명이 와갖고 짜장면 하나만 시켰어. 그럼 쳐맞아야지. 아니 아무리 뭐 배부르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럼 군만두라도 시켜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랑 가서 이런 분들 계세요. 꼭 우리 식구들 간에도 밥 먹고 왔다고 오늘 점심 좀 많이 먹고 와서 나 안 먹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군만두라도 하나 드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뭐 제일 싼 거라도 시켜요. 그래야 이제 좀 눈치가 안 보여. 미안하잖아요. 저 사람한테도 사장님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디 가면은 이제 좀 솔직한 얘기로 이 밥 먹고 와서 또 식당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의도치 않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하나 시켜서 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1인 1 메뉴를 지키는 게 원래 맞는 거고요. 맞잖아요. 우리가 짜장면집 가갖고 둘이 와서 짜장면 하나 시킬 수도 있긴 하죠.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그럼 짜장면 하나에 군만두라도 하나 시키는 게 도리 아닙니까? 짜장면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 짬뽕까지 먹기엔 좀 배가 부르다. 그러면은 짜장면에 군만두라도 그쵸? 예를 들어 커피를 안 시키면 커피 대신에 뭐 쿠키나 제일 싼 빵이라도 하나 집어드는 게 도리라고 전 봐요. 그래서 이런 거가 만약에 스트레스가 되신다면 물론 알아서 시키는 게 도리상 맞는데 알아서 눈치 있게 안 시키는 거라면 차라리 좀 붙여놓고 자꾸 이제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1인은 1 음료 매장이라서 주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카페 할 때
물어봤어요. 가갖고 직접 직원들 시킬 때도 있고 제가 직접 가서 저희 1인 1메뉴 매장입니다. 음료 주문 안 하셨으면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뭐 좀 미안해서라도 일찍 나가시든가, 그냥 나가요. 나가버리든가, 아니면 뭐라도 시켜요. 네, 안 먹더라도. 뭐 안 먹더라도 시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대학가 쪽에서 카페 할 때인데, 제가 대학가에서 카페를 해보고 학을 띄웠던 사람이에요. 뭐 대학교도 대학교 나름이겠지만 뭐 담배 오지게 피고 침 찍찍 뱉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 쪽 장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좀 이 저질스러운 애들을 상대할 땐 더 힘들어. 그러니까 좀 그래도 기본 개념이 잡혀 있는 친구들이면 알아서 매너 있게 행동하는데, 우르르 5명이 와갖고 음료 2잔 시킵니다. 뭐 5명, 한 10대 명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음료 딸랑 2개 시켜놓고 애들이 막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 가갖고 막 얘기합니다. 제가 가갖고 음료 다 시키시라고. 처음에 야박해서 뭐 나갈 수도 있겠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는 굳이 매너 차릴 필요가 없어. 아니, 생각해봐. 음료 2잔 시켜놓고 10명이 와갖고 담배 피고 침 찍찍 뱉고 화장실 가서 오줌 칙칙 싸고, 응? 똥 싸고 변기 막아놓고 뭐 이런 거는 도리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얘네들이 예를 들어 뭐 한 3명 정도 왔는데, 3명 정도 왔는데 뭐 이제 2명 정도만 시키고 뭐 눈치 보고 있다, 그럴 순 있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남녀가 왔는데, 커플이 왔는데 음료 하나 시켜놓고 조금 있다더라, 뭐 그런 거는 좀 상황 봐서 손님 없고 그러면 좀 눈 감아줄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 막 주말에 사람 많은데 애들이 열댓 명씩 와갖고 테이블 차지해놓고 음료수 두세 잔만 시키고, 옛날에는 이제 실내에서 흡연이 됐었잖아요. 물론 흡연 구역도 있었긴 했는데 막 바닥에 침 찍찍 뱉고 가래침 뱉고, 아우 그 뭐 닦는데 참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거기다 뭐 화장실 변기 막히지.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제가 막 애들 내쫓았어요. 오지 말라고. 니들 오는 게 더 피곤하다. 그래서 음료 가격도 막 올려버리고, 음료 가격 뒤지게 올려버리고, 1인 1메뉴 준수 안 하면 나가라 그러고 막 그랬더니 애들이 확실히 줄더라고. 근데 차라리 그게 편해. 왜냐면 매출 거의 비싸게 나오거든요. 이게 회전율이 안 나와서 그렇지 매출은 비싸게 나왔어요. 물론 조금 이제 싸게 팔 때가 확실히 좀 더 손님이 있긴 있지. 네, 물론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기본 매너를 일단 강요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매장 상황에 따라서 이 1인 1메뉴를 좀 많이 강요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카페 할 때는 1인 1메뉴를 엄청 강요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손님들이 알아서 잘 시켜주셨었고, 뭐 3명이 와서 2명, 뭐 2잔 정도 시키는 거까지는 뭐 그래도 뭐 애교로 봐줬는데, 뭐 예를 들어 4-5명이 왔는데 음료 2잔 시켰다? 그럴 때는 얄짤없이 가서 조금 얘기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3명이 왔는데 오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물론 이제 좀 눈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양반들이. 3명이 왔어. 3명이 왔는데 뭐 지금 뭐 과제 같은 걸 한다고 몇 시간을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얘기해야죠. 네. 우리 1인 1메뉴 시켜야 된다. 그럼 지들이 알아서 나갑니다. 네, 지들이 불편하면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요. 왜냐면 스타벅스는 직영 매장이니까 뭐 3명이 와서 2잔을 시키든 그 직원들이 터치 안 하잖아요. 저는 참고로 스타벅스 가갖고 뭐 앉아 있었던 적도 거의 없는데, 뭐 그냥 기프트콘 들고 가갖고 뭐 텀블러나 테이크아웃 잔 바꿔갖고 음료 테이크아웃 해갖고 보통 나가는데, 보통 이제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이제 줄창 앉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줌마들이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나 뭐 투썸 플레이스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케이크도 시키고 뭐 이런다고 해서 차라리 그런 데로 가시라고. 물론 뭐 욕할 건 아닌데 좀 이제 1인 1메뉴를 좀 이제 좀 해달라고 이제 사장이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밥은 1인 1메뉴 먹으면서 왜 커피는 1인 1메뉴 안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 커피 값이 비싸. 예를 들어 커피 값이 뭐 한 10,000원이야. 뭐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솔직히 커피값 뭐 1,500원, 2,000원, 뭐 3,000원, 비싸야 한 4,000원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럴 거면 오질 말아야지. 아예 일상초 오질 말아야죠. 밖에서 만나든가, 문 밖에서 뭐 미팅을 하시든, 어? 뭐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아니면 롯데리아나 이런 데 가시든가. 롯데리아 같은 데 가면 뭐라 안 하잖아요. 뭐 버거킹 롯데리아 같은 데서 비즈니스를 하시든가. 왜 남 곱게 장사하는 카페 와갖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거는 그 사람들의 개념과 매너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인 1메뉴 준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써붙여 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주문할 때에도 그런 거를 자꾸 손님들에게 전달을 해야겠죠. 근데 요즘에 카페들 가보면 1인 1메뉴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여요. 카페들이. 뭐 오피스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앉아 있는 그런 카페들은 꼭 1인 1메뉴 주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뭐 그냥 카페가 요즘 운영하기 어렵잖아요. 뭐 우리가 뭐 회전율이 잘 나와서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한 달에 5천만 원, 뭐 매출이 8천만 원씩 벌어서 자기가 뭐 1, 2천씩 가져가는 인간들도 있겠죠. 네, 어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뭐 돈 오지게 많이 벌었었으니까, 물론 내 돈은 아니지만 뭐 이제 남의 돈 많이 벌어서 갖다 준 적은 있습니다만, 그 돈 버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보통 대다수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벌지는 못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그 커피 한 잔, 두 잔이 아쉽죠. 별거 아닌데 그 5천 원, 만 원이 마음이 아려요. 그런 의미에서 1인 1메뉴를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도 사업주로서의 뭐 그건 당당한 요구가 아닐까. 왜냐면 내가 이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니 너희들도 당연히 시켜라. 아니면 나가든가. 뭐 야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1인 1메뉴를 좀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개념이 없는 인간이 아닌 이상은 욕을 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가끔 이런 놈들이 있어요. 자꾸 시키면 나 나갈 거라고 뭐 이런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있어. 정말 정말 주워받고 싶죠. 실제로 카페에서 이제 1인 1메뉴 자꾸 시키니까 저 곧 갈 거예요 뭐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근데 안 가. 쌩 양아치지. 갈 거예요 해놓고서 뭐 한 5분 10분 20분 있습니다. 또 가갖고 또 물어봐. 아니 안 가실 거면 음료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갈 거라고요 막 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건 진짜 인간 그지 같은 놈들이에요. 정말 밟아주고 싶어. 내가 또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돼. 내가 저 막 미쳐가고 있어. 근데 카페 할 때 생각이 나고 있어. 갑자기 그 악몽들이. 정말 밟고 싶은 인간들. 아시죠?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 욕 못하는 그 입장. 정말 정말 줘 받고 싶고 진짜 막 진짜 막 각종 악한 생각들을 막 끌어 만드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진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근데 그런 인간들이 있긴 있어요. 정말 있긴 있어. 그래도 요구해야 돼. 저 요구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그래도 한 10분 있다가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늦게 나간 거야. 원래는 뭐 금방 간다고 그러니까 안 가더라고. 나쁜 사람이죠. 갈 거면 빨리 나가든가. 아니면 시키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시켜서 먹든가. 자, 오늘 방송은, 기사거리를 다뤄야 되는데, 기운 없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할래. 힘들어. 어제 명륜지사갈비 갖고 고기 먹었는데, 기력이 안 되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개소리가 기분 나쁘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 이렇게 나쁜 말 하는 사람 아닌데 갑자기 또 그때 생각이 나갖고 이 카페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요. 물론 나도 정상은 아닌데 좀 못됐다 이런 싶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 기운 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카페 가서 커피 먹을 때 그 사장님들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한테 좀 깍듯하게 좀 매너를 가지고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나보다 뭐 하대하지 마시고, 어리다고 하대하고 뭐 니들이 서비스나 하는 애들이라고 하대하고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오히려 미안해요. 자꾸 뭐 시키거나 그럴 때.
저 사람들도 바쁘고 힘들 텐데, 물론 그러려고 돈 내고 먹는 거긴 한데, 막 그런 거가, 저도 이제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꾸 미안스럽고 의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또, 무사하게, 또 무탈하시게, 또 한 주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